따로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눈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좀 알까요? 아드님은? 아, 네네네. 그러면 자제분은? 아, 네. 자퇴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요 설명의 세 번째 코너에 정하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금 고려대 심리학과 다니는데 그 친구도 2학년 때 아마 자퇴를 했을 거예요. 그 공부해서 과자 믿고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세 번째에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자기 이야기를 해 주라고 했더니 고맙게 이걸 사왔어요. 아무튼 제가 잘 먹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야? 그러면 오케이.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목적이 막 대규모적인 설명회를 하려는 건 아니어서 저 이름은 배수남이고요. 학원 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학원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틀 좀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가 지금 이제 제일 힘들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영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 좀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끝나고 나서 좀 공부거리까지 좀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음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이제 정하옴인데 자기가 이제 이 친구도 조기 선발법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일단 학원은 원래 이제 정규반이 되면은 학원이 아침 7시 40분에 시작을 해요. 지금 몇 시쯤 일어나? 8시쯤 일어나. 그런데 이제 조기 선발반은 조금 적응을 해야 되니까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9시부터. 그 대신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반이 이제 1월 2일 정도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그때는 8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정규반이 되면 7시 40분으로 조금씩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 학원의 그림으로 보면 차량이 다 있죠. 차량이 한 10세대 정도 다니고 있고 차량은 당연하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쪽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기본 루트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루트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재원생이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고요. 학생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등원 문자 나갑니다. 칩이 있거든요. 작은 칩이. 그래서 이제 학원에 딱 찍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학생이 몇 시에 등원했다. 그리고 귀가할 때도 어떤 학생이 귀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학원을 허락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와서 만약에 아프다든지 또는 뭐 어떤 약을 산다든지 또는 병원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는 꼭 담임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고 외출이나 조퇴를 하고요. 그때 나갈 때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제일 골칫거리가 휴대폰이잖아요. 아침에 휴대폰은 전체적으로 싹 자기 강의실에 맞게끔 다 관리가 되고 부모님들이 이제 뭐 약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면 학원에 있는 유선폰으로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학원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탭 같은 게 공부할 때 필요하잖아요. 탭 같은 것도 담임쌤이 다 보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은 탭도 거의 휴대폰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자꾸 딴짓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담임 쌤이 보관하고 계셨다가 쌤 저 뭐 2시부터 5시까지 어떤 인강을 듣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져가서 듣고 다시 담임 쌤한테 반납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가져가고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어휘 테스트가 이제 2개가 이루어지는데요. 규칙적으로 이제 저는 고려대 영어교육과 나왔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tend to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tend to? 이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 기억나? 나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게 학습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기억이 유지되다가 어떤 순간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군대를 제대할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저 울었어요. 도대체 명색이 영어교육과인데 그래서 다시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휘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어휘 테스트, 국어하고 영어 어휘 테스트를 같이 하는데 날마다 하고요. 만약에 패스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단어 시험을 패스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시험 봅니다. 제가 옛날에 담임이었을 때는요, 조금 학원 분위기가 험했어요. 옛날에 제가 30대 때 막 담임을 했을 때는 막 손바닥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뭐 이렇게 안 외우고 와서 손을 이렇게 내요. 때리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 목적은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건데 애들이 막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고민했던 게 요놈들 한 개당 100원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청소학원 담임했을 때는 제가 강남 청소학원 문과 3반 담임이었거든요. 그때는 한 반에 한 70명 정도? 그러면 수입이 좀 짭짤하죠? 한 개씩 틀리면 100원이잖아. 100원에 70명이면, 그렇지? 거기다 이제 30을 곱하고 다시 10개월을 곱하면 이게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거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개수만큼 100원씩 받았는데 어떤 애들은 아침에 저한테 그냥 2,000원을 줘요. 너 갖다 써라. 이런 느낌으로 주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돈을 받으면 애들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외워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괴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외우게 만들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안 외우면 하루가 안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패스 못하면 점심에 보고, 점심에 패스 못하면 저녁에 보고. 그럼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올 때도 보면 차량에서 외우고 오고 엘리베이터에서 외우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국어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게 수학이죠. 수학이 진행이 되고요. 수학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겠다는 커리큘럼도 있지만 학생들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수학을 좀 잘하고, 얘는 뭐 영어를 잘하고, 얘는 국어를 못하고, 뭐 이런 약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테스트를 거쳐서 반을 나중에 배치를 하고요. 수학은 수업이 제일 많습니다. 한 9시간 정도 들어가고 주당. 국어, 영어는 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사이에서 진행되고요. 또 수학의 경우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보다 보면 좀 유별나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따로 수업합니다. 따로 또 빼서 프린트 챙겨주고요. 그리고 요 정규 수업이 이제 몇 시에 끝나나 하면 이제 9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보통 1시에서 2시 정도까지,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요. 좀 있으면 보실 겁니다. 이찬용생이라고. 저 대학교 후배고요. 옛날에 저하고는 목동 종로학원에서 만나서, 제가 목동 종로학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교무부장 했었고, 제가 남 밑에 있는 걸 좀 싫어해서 제가 나와서 학원을 차린 거고요. 요 선생님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신성고 나왔어요. 신성고 나왔고 서강대 국문학과 경제학과 2개 학위 밟은 친구고요. 이 친구도 제 고려대 후배입니다. 수학과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들은 한 3분에서 4분? 한 분만 다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골고루 들어가십니다. 파트별로. 그리고 여기는 우리 담임 중에 한 분이신 박홍민 선생님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이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뭐 잘생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이 굳이 내가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잘하고 싶죠. 근데 막상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기구를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쪽팔리기도 하고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학원가에서 처음으로 뭘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플래너들이에요. 플래너들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학생들이 자기 플래너를 씁니다. 나 공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플래너를 다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플래너를 잘 못 쓴 친구들 불러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걸 매일매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래너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날 5세 6세 정도 되면 한 주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나는 어떻게 다음 주는 공부하겠다. 요까지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보내달라. 이런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좀 안 보게 해달라. 난 보고 싶지 않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분은 저희들이 또 안 보내드리고요. 그건 선택을 하게 드립니다. 좀 보고 싶지 않나요? 저도 자식을 이제 키워서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보고 싶거든요. 사실 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거는 약간 분식 정도고 보통 4, 5찬 정도 나오거든요. 점심 저녁 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월 말에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달 식단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식만 선택해서 드셔도 되고 석식 같이 선택해도 되고 또는 어머님들이 댁에서 싸주시면 더 좋은데 사실 쉽지 않죠.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 여동생을 제가 재수를 시켰어요. 제 여동생이 2명 있는데 쌍둥이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신혼이었는데 눈치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막 빈대처럼 붙어가지고 신혼집에서 재수를 했어요. 얘가. 근데 진짜 제가 이건 우리 와이프가 꼭 봐야 되는데 이 동영상 잘 찍어서 집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매 끼니 싸줬어요. 진짜 대단하죠? 아니 그 시댁에 그 뭐라 그러나요? 올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시누이 그거를 1년을 해줬다니까요. 내 여동생은 그걸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도 보면 부모님 중에 여기 층에서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보험 이쪽이 많으신데 갖고 오세요. 점심시간에.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그렇죠. 막 학원 급식 대부분 다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독서실 모습인데요. 독서실은 다 개인 좌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좌석 다 정해져 있고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저는 대성학원 빼고 다 있어 봤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목동 하이퍼 학원 원장이 최영주 원장인데 저랑 좀 친해요. 저는 고려대 나왔고 그 친구는 연세대 나왔고 그 친구가 저희 학원 이름을 지어줬죠. 코나투스 학원. 원래 같은 멤버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청솔에 남았고 저는 이제 학원 만들면서 나왔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거기는 보면 약간 오픈된 개인 독서실이에요. 독서대가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칸막이가 쳐 있죠.
그 저가 이거를 살 때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오픈식이 좋은가? 칸막이식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좀 안 잡았죠. 그리고 이제 배치된 것도 쫙 보면 오픈된 곳이 훨씬 더 멋있어요. 이렇게 쫙 멋있단 말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계속 남의 뒤통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움직이면 남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동 하이퍼 가서 제가 조심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왜냐하면 제 학원 애들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하이퍼 학원도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숙였는데 그런 게 이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되게 단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좀 침해받지 않고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독서실을 택했고요. 근데 또 이런 곳에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좀 트인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3-4시간 수업 선생님들하고 예습하고 복습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갇힌 곳에 또 앉아보면 또 답답함이 있죠. 근데 그 욕망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실을 개방을 해줘요. 요 강의실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오픈된 강의실에서 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여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개별 질의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재작년에 찍은 건데요. 제 처조카가 또 여기 와서 재수했거든요. 처조카는 교대에 합격한 상태고요.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고, 아무래도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재시험 보는 겁니다. 단어 시험 패스 못했을 때, 여기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찬용 부원장인데, 단어 시험을 1년간 보거든요. 이게 되게 귀찮아요,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매일매일 남의 플래너를 매일매일 보는 거랑, 매일매일 단어 틀린 애들 매일매일 재시험 보는 거랑, 저도 듣기를 해주거든요. 듣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2월 달, 1월 달 요때는 안 하고요. 2월 달부터 듣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 고민의 산물이죠. 듣기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듣기를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위에 이렇게 천정해 보시면 위에 다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듣기를 다 만점 맞는데 매일매일 점심시간에 20분씩 30분씩 계속 영어 듣기를 틀어대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걔는? 좀 짜증나지 않나요? 난 다 봤는데, 난 이 시간에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난 좀 과탐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난 뭐 수학 좀 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영어를 계속 틀어대니까. 그래서 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듣기 안 되는 애들 다 모여. 그리고 파일을 올려줘요. 파일을 올려주고, 하루에 한 지문씩 풀 딕테이션을 하게 해와서 저한테 와서 교무실에서 확인받게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그걸 하거든요. 1년 동안 보고 확인해서 제가 주고 체크하고. 그래서 듣기가 막 애들이 뭐 어머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걸 왜 틀린지를 모르겠는데 애들은 엄청 틀려요. 많이 틀린 애들 막 5개씩 틀리거든요. 17개 중에 5개를 틀리면 16점 정도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뭐 영어 독해가 기본적으로 한 15점, 16점이 날아가고 나면 나머지 다 맞춰도 2등급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시 계속 날마다 풀 딕테이션 매일매일 하나씩 시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 하고 제가 그걸 멈췄거든요. 마지막에 애들 다 물어보니까 다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듣기든 단어든 꼼꼼히 자기가 하게끔 그렇게 끌고 가고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답답한 친구들은 개방형으로 나와서 뭐 동영상을 듣기도 하고 탭은 이제 선생님한테 받아서 동영상 듣거나 그렇게 시간 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출이나 조퇴를 할 때는 이렇게 증이 발급됩니다. 증 발급되고 부모님한테 확인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뭐 체육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뭐 어떤 외부적인 규칙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다든지 하면 매번 또 이거를 끊는 게 되게 힘들어서 요건 정기 조퇴나 외출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 제가 이 학원을 이제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강남 정일학원이라는, 혹시 정일학원은 들어보셨나요, 어머니? 안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제 와이프는 정일학원에서 재수했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대성은 들어보셨죠? 대성. 종로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닭종이란 말 아시나요? 닭종? 그렇죠. 닭치고 종로죠. 옛날에 재수를 할 때는, 이거 웃어야 되는 건데, 닭치고 종로였어요. 그냥 때려치고 그냥 종로 가. 그냥 닭치고 종로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남 종로에 이제 처음으로 나간 고려대생이에요. 원래 종로는 다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려대생으로 강남 종로에 수업하러 갔는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다가 애들이 시험을 좀 못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종이를 찢더니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죠. 야,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딴 쌤은 뭐라 안 그러는데 왜 선생님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종로는 망했구나.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저항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정일학원도 있었고, 또 목동 종로학원을 제가 이제 그 뒤에 기획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설학원 있고 하면서 제가 생각한 학원은 뭐냐면, 일단 한 반에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학생들이 관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관리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케어라는 개념의 관리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통제가 필요하죠.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수업 이외에도 잘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올바른 공부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고민한 거는, 예습 복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원활하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면 과연 학생들의 성적이 잘 올라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재수종합반을 강사로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학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게 되면 아마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그런 학원일 거고요.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되게 답답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잘 거치고 성적을 잘 내고 나면 애들이 완전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녔을 때 애들 모습이랑 이렇게 과잠 탁 입고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들고 올 때의 모습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우리 학원을 거쳐서 정말 얼굴이 잘 밝아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1월 달, 12월 달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이찬용 부원장, 영어과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차재호 쌤 들어와서 수학 설명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하움 우리 졸업생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응답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가 하게 먼저?